자, 오늘 셀트리온 이상 결과가 발표돼서 같이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승인받은 약들을 좀 볼게요. 이상에서 보는 것들이 항체 치료제별로 좀 달랐어요. 일라이릴리랑 리제너론이랑 그 다음 셀트리온이랑 조금 달랐어요. 여기는 경중증 중에 이 12세 이상 고위험군도 포함해서 입원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요건 본 건 이거예요. 입원할 위험과 응급실 방문 위험을 28일 이내에 줄여준다. 입원 환자에게 효과가 없다고 나타났었고, 자, 여기는 바이러스의 로드 양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바이러스 대부분의 환자에서 바이러스가 플라세보 투여한 군에서도 다 바이러스가 많이 클리어됐다. 근데 여기 진가는 입원 위험이 3% 약을 투여하면 플라세보는 10%. 이 차이를 보였다는 거죠. 요게 일라이릴리 항체 치료제가 한 결과였고, 입원 환자 제외했고 산소 투여 환자는 제외됐다는 결론. 리제너론 트럼프가 썼던 다크로 항체 2개 칵테일요법으로 진행됐었죠. 자, 애니제엠에 실린. 자, 초기에 여기서는 조금 데이터가 조금 자세해서 초기 바이러스가 높을 때, 초기 바이러스 양이 굉장히 높을 때 사용하면 사망률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 자, 그 다음에 바이러스 양을 아주 빨리 줄여서 전염력을 줄어들인다는 가설을 제시하고 있죠. 자, 여기 보면은 이거 플라세보군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환자 봤을 때 약을 투여했을 때 바이러스 로드를 시간이 가서 3일, 5일, 7일 갈수록 확 줄인. 이미 면역 반응이 형성되지 않은 사람들은 좀 더 바이러스 로드를 더 많이 줄이더라. 이미 근데 면역 반응이 형성해서 항체가 형성되고 있는 사람은 별 차이가 안 나더라는 걸 제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초기 바이러스 양이 10의 4승 카피, 10의 5승 카피, 6승 카피, 7승 카피. 바이러스 초기 로드가 많을수록 더 효과적으로 줄여준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셀트리온이랑 조금 연구 결과 보는 게 조금 달라요. 29일 이내 한 번 이상 방문했다. 의료기관에 방문했다는 비율을 이렇게 보고 있죠. 여기 저용량, 고용량, 전체, 요거는 플라세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비율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죠. 이 비율이 확 적죠. 약을 투여한 군에서 약을 투여하지 않는 군은 좀 많고, 맨수가 크게 의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네요. 근데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는 건 바이러스 로드를 낮추고 바이러스 카피가, 자, 이 항체 치료제는 바이러스 로드를 낮춰준다. 전체적으로 바이러스의 카피가 높을수록, 그리고 항체 형성이 안 된 환자에서 훨씬 효과적으로 줄여줬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근데 여기서는 셀트리온을 오늘 결과 발표했는데, 조금 전에 발표했죠. 자, 요거는 셀트리온이 준 연구 계획서들을 제가 캡처를 했어요. 자, 엔드포인트가 바이러스 음전되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 자, 볼게요. 1차 목적 28일까지 PCR 또는 배양 검사에 기반한 비인두 검사 결과 음성으로 전환되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 이거가 1차 목적이거든요. 그 다음에 2차 목적 14일까지 임상 회복으로 치료에 대한 유효성을 본다. 자, 이걸 오늘 제시한 결과에서 1차 목적 요게 제시가 안 돼 있네요. 일단은 기사를 보니까, 기사랑 공시를 보니까 제시가 안 돼 있네요. 자, 2차 목적 요거 마찬가지로 치료의 유효성을 평가하고, 용량은 여기선 결정된 것 같네요. 자, 발표된 이상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327명을 대상으로 유효성을 평가했고, 중증의 발생이 54%를 줄였다. 자, 그러니까 이 경증이나 중등증 환자에서 투여했는데, 약을 투여하면은 중증 발생으로 넘어가는 빈도를 54%나 줄였다. 굉장히 많이 줄였죠.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예요. 그 다음에 50세 이상에서의 중등증 환자의 발생을 68% 감소시켰다. 이거는 엔드포인트랑 좀 다른데, 어쨌든 굉장히 효과적으로 중증 발생을 줄였다. 근데 아직 데이터가 좀 모자라서요. 아마 탈락자가 꽤 많을 거예요. 탈락자가 중간에 많을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처음에도 탈락자가 좀 있을 거라고 했는데, 몇 명이 탈락했는지 발표가 안 됐어요. 몇 명이 탈락했는지. 이런 것도 좀 중요하고요. 어쨌든 이거 의미 있는 숫자니까 이렇게 발표했겠죠.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겁니다. 이게 뭐 실망스러운 결과가 절대 아니에요. 임상의 회복에 걸리는 기간이 위약 대비 3일 단축, 투여군에서 5.8일, 위약군에서 8.8일, 3일 이상 단축되었다. 이것도 아주 의미 있는 수치입니다. 애니제엠에 나온 렘데시비르 치료 파이널 리포트 11월 5일에 실린 거. 렘데시비르는 메디칼 리커버리 타임 10일, 약 쓰면 위약이 15일. 마찬가지로 한 5일 정도 단축하죠. 비율로 치면은 셀트리온이랑 비율가 비슷하죠. 메디컬 리커버리 타임을 감소하네. 임상적으로 호전되는 시간을 감소시킨 비율이 거의 이 정도 급으로 봐지네요. 이게 근데 이거 1대1로 비교하면 안 돼요. 어쨌든 감소하는 게 꽤 의미있게 감소했고,
15일째 렘데시빌은 15일째 임상적 호전 비율도 약을 투여한 것보다 50% 높았고, 이건 사망할 위험도 감소시켰어요.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폐렴 소견을 보이는 환자 대상, 여기는 환자 대상이 좀 다르죠. 입원 환자 대상, 여기는 셀트리온은 역시 우리 국내에서 입원 환자 대상으로 했는데 경증, 중등증, 여기는 꽤 심한 환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여기는 폐렴을 보이는 환자. 그러니까 당연히 회복 기간이 셀트리온이 빠르겠죠. 셀트리온에 등록된 환자가 더 빠르겠죠. 그래서 8일 정도에서 5일로 단축. 요거는 당연히 더 심할 거니까 요거는 15일에서 10일로 단축. 꽤 의미 있게 단축한 겁니다. 이거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아직까지 데이터가 발표 안 된 게 많죠. 자,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 1차적인 유효성을 볼 게 바이러스의 로드를 봐야 되는데, 바이러스 음점, 바이러스 로드를 봐야 되는데 발표가 안 됐어요. 이게 조금 의문입니다. 이거는 뭐 결과 발표 나오는 걸 좀 기다릴게요.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꽤 의미 있는 결과였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닥터 한무치였습니다.